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 문학연구소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폭력의 지층들 영화제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행과 그리고 대담을 맡은 저는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 문학연구소의 배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연구하고 있고 서울동물영화제 프로그래머로도 일을 하고 있는 황미호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시켜드리려고 좀 여러 줄 준비했는데 짧게 인사를 해주셨네요. 네. 혹시 오늘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 세 편 영화 모두 다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그래도 오늘은 꽤 많이 있네요. 사실 이제 이번 영화제 소개를 조금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영화들이 어떻게 기획됐는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이제 폭력의 지층들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근대에 이제 자행되고 있는 폭력의 문제들을 좀 저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 기획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폭력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가시적이고 극렬하게 드러나는 폭력의 형태들 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이고 또 지속적이고 또 혹은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이제 폭력의 문제들을 좀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 영화제를 기획을 하게 됐고, 또한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것이 이 시선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선의 위계 혹은 시선의 폭력 혹은 이제 재현의 폭력이라고 하는 문제들과 늘 경합하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다룰 것인가에 굉장히 예민한 미디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번 영화제가 폭력을 이제 재현하는 방식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좀 기획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첫날 저희가 이제 미나와타 병을 다룬 미나와타 만다라라는 이제 하라카즈오 감독의 6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시작으로 해서 둘째 날은 이제 기후정의나 생태, 환경 등의 이제 문제들을 다루는 영화들을 상영했었고, 어제는 이제 전쟁과 제노사이드의 문제, 근데 특히 이제 이 전쟁이나 제노사이드 같은 굉장히 이제 극렬한 형태의 폭력의 문제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제기하는 영화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는 여성과 이제 폭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기획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보신 영화들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시선에서 어떻게 이제 폭력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제 상영된 영화들이고요. 물론 이제 오늘 보신 영화들이 이제 다루고 있는 주제나 아니면 시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상이하지만 동시적으로 좀 재현의 문제를 고민하고 또 제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오늘 대담자로 이제 황미호조 동물영화제 프로그래머님께서 나와주셨는데, 일단 오늘 이 세 편의 영화에 대해서 간단한 이제 소감을 좀 이렇게 보신 소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세 편의 영화 다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영화들이고 연구와 관련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화들, 그리고 작가들의 영화인데요.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래밍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의의를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저한테는 이 세 편의 영화가 스필박이 이제 여러 차례 각각 다른 글들에서 말한 바 있는 제3세계 텍스트의 젠더화와 관련된 그런 시도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혹은 계획적, 혹은 계획이 아닌 방식으로 시도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피박이 사용하는 개념으로서의 젠더화는 어떤 제3세계 서벌턴에 있어서의 서벌턴에서 어떤 서브 카테고리로 젠더가 있고 계급화가 있고 이런 서브 카테고리로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제3세계 서벌턴의 텍스트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계급화되어 있고, 그것이 사실은 오히려 하나의 주류적인 재현 방식
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계급화와 어떤 젠더화가 같은 이제 등위로 이렇게 서브 카테고리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이제 스필박은 제3세계 서벌턴의 텍스트를 젠더화한다라는 의미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혹은 젠더화해서 본다는 것을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각각의 방식으로 이 세 편의 영화들이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거기서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좀 개별 영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우선 이제 오늘 상영한 순서대로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부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그 빽벌에 있는 무덤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저는 처음에 이제 당연히 다큐멘터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사실 이제 거의 전체가 이제 재현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화이고, 그리고, 근데 좀 이 영화에서 좀 흥미로운 점은, 그러니까 제가 좀 흥미롭게 봤었던 지점은,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공공 혹은 재현의 공공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화를 못 보신 분들한테 이게 스포일러는 아니에요. 스포일러는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영화 속에서 보면 굉장히 초반에 어떤 그 교수님이 이제 이 기지촌 여성 여기 영화 속에서 이제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박인순 씨를 찾아가서 어떤 국가폭력에서 의해서 이제 피해를 입은 기지촌 여성의 삶을 구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구술사를 기술하기 위한 어떤 인터뷰를 하는데, 사실 그 첫 인터뷰에서부터 실패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지촌 여성의 삶을 기존의 어떤 틀 안에서 어떤 파악하려고 하는 시도들의 실패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는 이들의 이제 삶을 이야기하는 방식들이 계속해서 이제 실패하거나 답보하거나 좀 어느 상태에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공궁 그 자체에서 머물러 있다기보다 그 공궁 그 자체를 자신의 영화의 어떤 방법론으로서 사용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좀 되게 중요한 게 이 박인순 씨가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연기를 하는 모습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그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에서 이런 방식이 이제 재현이라고 해야 될지 연기라고 해야 될지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가 재현의 방법에 있어서 공궁을 자기의 그 원동력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재현의 가능성이나 불가능성이라는 이런 논의 자체를 좀 초과하면서 나아가는 지점들이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영화를 볼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재현 가능 불가능 얘기를 할 때 항상 초과와 과잉과 이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차마 말할 수 없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언어가 적합하지 않다던가, 너무나 흘러 넘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홀로코스트 를 주제로 이렇게 유럽에서 주로 미학과 관련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방식들이나, 근데 저는 항상 이제 다른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다른 영화들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만, 이게 소수자의 말하기에 있어서 물론 이 두 가지는 아예 관련이 없거나 굉장히 이분법적인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흘러 넘쳐서 재현할 수 없는 것의 문제와 어떤 이제 재현의 문제들은 그 재현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현 혹은 예술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격 없음으로 인해서 재현할 수 없음이나 자기 언어를 가지지 못하는 것 혹은 이 영화의 이제 표현으로 하자면 이야기가 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랑시에르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홀로코스트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과잉과 숭고의 이야기들로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오히려 이제 어떤 재현과의 거리 조정의 문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좀 한편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랑시에르는 어떤 3세기 서발턴이나 젠더나 이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제 서양 철학의 전통 안에서만 이제 플라톤에서의 어떤 그 환영적 미메시스와 이제 대비되는 의미에서 예술이나 재현 그런 이제 환영적 미메시스가 될 필요가 없는 어떤 윤리적 태도 뭐 이렇게만 이제 랑시에르는 이제 현대 철학 안에서 이 이제 재현이 반드시 이제 과잉과 초과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과잉 그 섞여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혼란에 대해서 이제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것에 동의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거기서 이제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는 어떤 그 서양 철학 내부에서의 어떤 윤리적인 이제 미메시스와 거리를 두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 예술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제3세기 서벌턴 혹은 그 젠더화된 혹은 뭐 그 소수자로서의 재현과 관련해서 어떤 자격이나 언어를 가지지 못하는 재현 초과하고는 그렇다고 저는 이게 대척점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서로 관련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대한 이제 좀 고민들이 좀 재현과 관련해서 좀 계속 가지고 있었고 왜 이제 서양 철학에서 현대 철학에서 얘기되는 재현의 문제와 탈싱맨에서 얘기되는 재현의 문제가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품이 어떤 너무 한이 넘쳐서가 아니라 이야기가 될 자격이 없어서 이야기가 되지 못한 이야기라는 거를 이제 그 자기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에 있어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배조 선생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건 이제 재현 그 제가 좀 질문에 좀 많이 벗어나서 지금 앞에 대답을 좀 길게 했는데 그 재현이라기보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박인순 씨를 비롯해서 이 영화에서 이제 많이 다큐멘터리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재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이 영화가 가지는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 주체들이 이야기에 대한 태도 와의 측면에서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떤 환영 앞에서는 오히려 행복해진다. 라고 이제 박인순 씨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반드시 어떤 박인순 씨의 이야기를 재현 불가능성으로만 얘기를 하거나 그것이 반드시 맞는 윤리적인 태도라고만 말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영화 속에서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 주체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실 이야기가 되었던 그러니까 윤금이 씨의 사진을 좀 사용하는 방식도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었는데요. 그러니까 윤금이 씨의 사진은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이렇게 이 미군이 얼마만큼 끔찍한 학살을 했느냐를 보여주기 위한 증거 자료로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사진은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 속으로 기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지만 사실 이제 여기에서 이 주체는 결국에는 어디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모른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이야기가 되는 순간에도 여기서 주체가 좀 지워지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되게 재밌게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을 잘 포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되살아나는 목소리로 넘어가 볼게요. 점점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로 저희가 다가가고 있어요. 그 되살아나는 목소리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옆에 계신 이제 황민우조 프로그래머님도 그 작업에 굉장히 초반부터 이제 좀 같이 결합을 해서 작업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신 영화는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 처음에 공개됐었던 버전과는 좀 다른 버전으로 공개가 됐고 그
이 바뀐 버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다시 뒷부분에서 이제 다시 제가 조금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영화에 보시면 초반에 박순환 감독이 생각하는 영화와 이 박마희 감독이 생각하는 영화가 충돌하는 장면이 굉장히 초반부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박순환 감독의 영화는 내가 곧 영화라고 이제 박순환 감독이 이야기를 한다면 박마희 감독의 영화는 이제 카메라와 자신과의 이제 거리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염두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다른 두 분이 공동 작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셨을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충돌 때문에 이제 사실 영화가 시작이 되었다라고도 이제 이 박마희 감독이 나레이션을 하는데 옆에서 이제 좀 같이 보시면서 두 분의 이 공동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작업할 때 좀 이루어졌었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걸까? 뭐 아니면 제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드는데 일단은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사실 이게 여기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필름 복원과 관련된 이제 상담을 박마희 선생님 이제 의논을 이제 제가 같이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단계 이제 같이 많이 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크레딧에 이제 부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박마희 선생님이 저한테 감독님 저한테 부성이라는 이제 크레딧을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영화에 가진 미스터리이기도 해요. 저한테 왜 구성을 주셨을까? 근데 이제 일부 이제 계속 가편집본이 계속 나오고 그럴 때 이제 계속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종 영화제를 이제 데드라인을 두고 편집을 할 때 뭐 며칠간 같이 하고 그런 적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저는 이제 영화를 연구를 할 때 이 영화는 이렇게 돼야 더 좋고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이제 영화적 텍스트를 이렇게 대할 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는 어떤 힘들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게 보통은 연구잖아. 예.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의 입장이지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라든가 혹은 저도 이제 일정하게 가지는 이제 저의 입장들이 있지만 그거를 영화에 넣는 거를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 영화의 이제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한 뭐를 가지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박마희 감독님이 이제 주로 편집을 큰 부분 세부적인 부분 많이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박마희 감독님의 어떤 트랜슬레이터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박마희 감독님이 어떤 가편집본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실 때 거기서 이제 원하는 게 뭐고 어떤 거를 설득하고 싶구나라는 거를 이제 계속 제가 좀 생각하고 그게 한국 관객하고는 어떤 연관을 맺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제 박수환 감독님은 정말 평생 그리고 특히 이 작품하고 이전 작품하고 비교해 보면 박수환 감독님의 방법론은 더 확연하게 드러날 텐데 이 본인이 찍는 게 영화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데올로기로 왜곡된 이 세계를 내 몸과 카메라로 통과해가면서 어떤 진실을 보여주는 게 영화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인 거죠. 그리고 그게 어쨌든 이 되살아나는 목소리도 끝까지 관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저는 기억력이 발군이다라는 게 내가 영화고 내가 기록한 것이고 그것이 내 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박순환 감독님은 그거에 있어서 아주 확고하고 평생을 이제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1차적으로 첫 번째는 박마희 감독님이 근데 박마희 감독님은 아니 그게 아니야. 카메라는 여기 있고 카메라에 대고 이야기를 해라고 하면서 이것이 전면적으로 어떤 박순환 감독님의 방법론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1차적으로는 아니고 사실은 두 분이 같은 곳을 향하고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영화 이제 가장 그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보시게 되는 이미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가장 자주 보시게 되는 이미지가 군함도의 이미지인데, 그게 이제 뒷부분에 그 복원된 필름이 좀 길게 나오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고비에서 계속 군함도의 이미지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프롤로그가 끝나고 이 영화의 본격적인 얘기로 진입하기 전에도 사실은 군함도 필름을 보고 진입을 하거든요. 이렇게 두 분이 앉아서 복원한 필름을 보는 장면을 봐야지 우리는 이제 영화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박순환 감독님이 이 16mm 필름을 복원할 때 제일 먼저 찾았던 게 이제 군함도 필름을 꼭 사람들한테 공개해야 되고, 그게 있는지 우선 찾아야 된다. 그 필름이 이제 그 온전하게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16mm 필름들을 다시 이제 검토하고 복원하고 이런 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이 영화의 원점은 되살아나는 목소리는 이 군함도 필름을 찾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뭐 그것만 보더라도 어쨌든 박마희 선생님은 박수환 감독님의 카메라로서의 나 혹은 기록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그것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박마희 감독님의 편집에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저는 이제 그 오늘 본 다른 영화들하고도 다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왜 박순환 감독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박순환 감독님이 이제 문정현 감독님하고 나눴던 이야기를 문정현 감독님 어디다 글을 쓰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박순환 감독님은 이제 제일 조선인 2세고, 그 다음에 위안부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문정현 감독님하고 이제 인연을 맺게 됐는데, 그래서 문정현 감독님이 어떤 제일 조선인이라는 소수자와 그다음 위안부라는 소수자 연대를 말하는 영화이냐 이렇게 문정현 감독님이 물어보니까, 박순환 감독님이 아니 그게 아니다, 절대 아니고 소수자는 소수자를 만드는 세상 속에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영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문정현 감독님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래가지고 침묵의 이제 영자막 지원부터 이제 그 박수환 감독님하고 인연이 생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소수자는 계속 소수자를 만들어낸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처럼, 박수환 감독님의 이제 영화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영화를 어떤 박순환과 우리 그래서 종족과의 연대라든지 아니면은 여성 간의 연대라든지 그 어떤 걸로 좀 매끄럽게 연결할 수 없는 계속 어떤 과잉들이 계속 있습니다. 여기서 민족적인 문제로도 그렇고 젠더적인 문제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장면이 그 장면의 의미들을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피폭자의 대화 장면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언어들을 훨씬 더 초과하는, 그래서 그 언어의 의미보다는 그 언어가 발화되는 어떤 에너지, 그 언어에 실리는 어떤 몸의 에너지라든지 그 발화되는 방식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이제 그런 과잉들이나 초과 지점들이 이제 계속 영화 안에 있고,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좀 이런 우리 어떤 제도적인 언어와는 다른, 정말 영화를 보면서 계속 감흥할 수밖에 없는 어떤 초과적인 지점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이제 소수자의 언어는 동시에 가장 고민하게 되는 게 그런 이제 어떤 과잉과 이제 초과의 이제 재현이나 재현 불가능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 버틀러가 이제 소수자와 제도 혹은 규범과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규범은 나를 억압하지만 동시에 살 수 있게 하는 것, 규범에 의존하지 않으면 나 자체가 인식되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엄격한 형식으로서의 어떤 우리가 초과와 과잉을 어떻게 재현과 재현 가능성 사이에서 문제로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어떤 소수자라든지 어떤 이제 서발턴 같은 경우에는 인식되는 혹은 그 기존의 언어에 기대서 우선 발화하는 기회를 가지는 게 우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오늘 본 세 편의 영화가 그 세 가지 문제와 그 두 가지 문제와 그 양가적인 문제, 소수자의 언어가 가지는 그 행위 자체의 가능성보다는 그 정말 초과할 수 있는 지점들, 어떤 그것을 흔적의 구조로밖에 보여줄 수 없는 지점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동시에 어떤 기존의 언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떤 발화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세 편의 영화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려 깊게 고민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박순환 감독님과 박마희 선생님의 대립은 저는 그 지점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박마희 감독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이 박순환 감독님이 믿는 것을 어떻게 들리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와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사실 그 제가 그 다음으로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도 조금 땡겨서 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이 바뀐 버전에 대한 질문을 사실 좀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 바뀐 버전 같은 경우에 사실 저도 이제 그 이전 버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장면들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 버전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버전에서는 어떤 각각의 장면들의 연결이 이제 아주 매끄럽게 연결이 된다기보다 가끔은 충돌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이 장면에서 이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이 넘어가는 장면들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바뀐 버전으로 다시 보면서 장면들이 이제 다음 씬으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때마다 그 논리를 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장면에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가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제 장면들이 좀 생각나진 않는데, 그 이진우 사건에서 왜 다시 관동대지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관동대지진에서 다시 이제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의 이 연결 고리들을 되게 좀 분명하게 영화에서 도드라지게 좀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이 바뀐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박마희 감독님을 좀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편집을 좀 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에서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박마희 감독님이 이제 박순환 감독님의 어떤 삶이나 영화를 좀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들을 들리게끔 하기 위해서 좀 더 알기 쉽게, 혹은 쉬운 말로라고 이제 영화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 표현하는 방법을 좀 찾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이제 들리게끔 하는 것의 이제 문제 같은 것도 좀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소수자의 말하기에서 규범적인 말하기와 규범을 초과하는 말하기라고 하는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재집합으로 조금 넘어가서 이야기를, 드디어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재집합에서 그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 자막 번역이 좀 예전에 이루어졌었던 번역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 자막을 예전에 이제 번역된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굉장히 좀 옛날 말로 번역이 된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조금 번역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특히나 이제 좀 중요하게 스필버그 자신의 어떤 이론적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To Speak Nearby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조금 스치듯이 말하기, 이렇게 조금 표현이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좀 더 정확하게는 근처에서 말하기 혹은 가까이서 말하기라고 하는 것이 이 번역은 이제 조금 정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스필박이 이야기하는 죄송합니다. 트린티 미나가 이야기하는 이 To Speak Nearby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치성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근처 혹은 nearby라고 하는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건 좀 번역이 다시 좀 이렇게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이것은 이제 이 영화에서도 계속 이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일종의 이제 객관적 관찰자로서 인류학자 혹은 민속학자의 연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이 트린티 미나가 제시를 하고 있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꼭 좀 정정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론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방법론을, 그러니까 한편에서 이제 트린티 미나는 자신을 여기에서 어떤 번역자의,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그녀의 이름 베트남에서 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기도 한데, 번역자의 위치에서 또 자신을 계속해서 포지셔닝하는 방식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 이 영화가 조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트린티 미나의 초기 작품인데 보통 이제 이 북미에 거주하는 베트남 여성에게 기대되어지는 어떤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영화들을 기대하기 굉장히 쉬운데, 근데 이제 트린티 미나는 자신이 이제 세네갈에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스테레오타입화 되어 있는 이미지와 그리고 어떤 제국의 시선 아래 놓여져 있는 세네갈의 풍경을 보여주면서 주로는 이제 서구의 인류학이나 민속학에서 이들을 재현하는 방식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거기에 이제 말걸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신에게 기대되어지는 정체성을 배반을 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자신의 포지셔닝을 이 to speak nearby라고 하는 어떤 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좀 저는 또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비교 연구에서 보통 참여 관찰자들이 객관적 위치에 있다라거나 아니면 자신을 이제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이 비교 연구를 하는 방식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기에 설정을 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법이 저는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 방법, 그 트린티 미나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그 가까이서 말하기라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 방법론은 저는 이제 어쨌든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어떤 수수자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3 세계 서발턴, 젠더화된 서발턴과 카메라가 관계를 맺는 방식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대변도 아니고 어떤 제한도 아니고 그 가까이에서 말하기, 내가 외부도 아니고 내부도 아니고 그다음에 자신의 위치가 거기에 드러나야 되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다큐멘터리 방법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배주연 쌤한테 좀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저는 이제 트린티 미나는 이제 연구자이기도 하고 이제 그 자신이 이제 필메이커이기도 한데 그래서 자신의 방법론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글도 많이 쓰고 강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근데 그런 방법론들은 되게 흥미가 있는데 제가 작품으로서 무엇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분석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의 고민을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다음 질문을 또 땡겨서 그래요?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질문을 아예 그냥 지금 드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요거 준비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이제 그 황우여조 프로그래머님이 얘기하셨던 거는 그러니까 좀 그런 영화적
밖으로 이 트리니티 미나가 보여주는 것이 보여주는 매끈함 혹은 이제 균질함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떤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 이제 이 트리니티 미나가 보여주는 이미지나 어떤 재현의 방법들에서 굉장히 매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끈함이 오히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내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 매끈함이 너무, 그러니까 매끈함이 과장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오늘 보신 오늘 보신 영화에서도 이 스테레오타입화된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의 어떤,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화된 이미지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이입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그 이미지들을 과장해서 보여주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그냥 이름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정형화된 연기들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되게 과장된 몸짓, 과장된 이미지들로 보여져서 오히려 그게 나는 되게 이질감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매끈함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어떤 매끈함을 과장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배주연 쌤이 사실은 지금 얘기해 주신 지적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도 다시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대화할 때는 생각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생각난 게, 제가 아주 예전에 이제 트리니티 미나 감독의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재즈팝을 상영을 하고, 여러 영화에 대해서 관객들이 잘 모르는 여러 영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자리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냥 이름 베트남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이제 그 관객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통역하시는 분이 완전히 반대로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그 앞에 구조가 이제 펄폼이고 연기고, 뒤에가 이제 사실은 그 사람들 진짜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에서는 좀 적합치 않은 말이긴 한데, 어떤 그 사람들이 지금 규정되는 방식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일상을 보여주는 게 뒤의 모습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 완전히 이렇게 딱 바꿔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면서, 이게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을 문제화한다라는 게 어떤 이런 식의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되게 중요하다. 소수자 문제에 있어서, 특히 예술 영화, 이게 되게 비판적인 영화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또 당연히 가지게 되는 어떤 기대들에 대해서 이제 트리니티 미나가 하고 있는 시도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때 좀 재밌었던 게, 제가 그래서 이제 통역을 이렇게 잠깐 하고, 이렇게 사실은 이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관객들한테 드렸는데, 트리니티 미나 감독님이 설명하지 말라고, 그냥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나 왜 그것도 까먹고 있었지?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배주연 선생님 얘기 듣고 생각한 두 번째 문제가 정동 없음의 문제인데, 이 정동 없음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냥 쉬운 얘기죠. 다 언어화 되는 문제. 근데 사실 다 언어화 되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스피박 얘기를 하게 되는데, 스피박은 정동 없음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좀 독특하게 쓰는데, 우리가 흔히 굉장히 정동적이거나 감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언어를 벗어나, 혹은 어떤 주체의 재순환하는 주체화를 벗어나는 거를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정동적이다라든지 감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훨씬 초과해서 정말 정동도 감흥도 없는 어떤 상태를 스피박은 가끔 정동 없음의 상태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트리니티 미나의 영화에서 생각하는 정동 없음의 문제와 완전히 반대에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의 언어로 어떻게 말할지의 문제에서는 또 만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배주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전 기억 하나와 이 정동 없음의 문제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이야기는 조금 줄이고 시간이 좀 많이 돼서 객석에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40분짜리 영화로 너무 오래 떠들고 있죠, 저희가.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꼭 오늘 보신 영화, 트레인티 미나의 영화뿐만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성과 폭력의 재현의 문제라던가 혹은 뭐 여성적 글쓰기의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이런 뭐 이렇게 여성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들도 또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 또 그냥 저희의 의견을 좀 나누는 시간을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저기 먼저 마이크 드리고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여성 영화에 대한 질문도 된다라고 하셔서 이 영화를 보고 그리고 또 대담하시는 걸 들으면서 생각난 이야기, 질문 같은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뭔가 이런 말할 수 없음, 초밥, 과잉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영화들을 상영하기도 했고 이 영화들에 대한 또 대담이나 뭐 그런 것들 진행하기도 했던 여성 영화제에서 제가 본 영화들을 좀 떠올렸었는데 하나는 누수라는 인도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란. 기억이 안 나는데 누수라는 영화였고 하나는 여성 영화제에서 옛날에 상영했던 침묵에 대한 의문이라는 영화인데 이 두 영화를 왜 떠올렸냐면 누수의 경우에는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름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사실은 제가 그때 GV에서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거기도 한데 원래 기름의 이미지는 솟구치는 것인데 그 영화에서는 기름이 흘러내리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감독님이 밀려 나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침묵에 대한 의무는 좀 전에 말씀하신 정동하고 관련이 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논리적인 설명이 전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이 영화를 보고 뭔가를 느끼게 되는 그런 지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여성의 말하기 그리고 여성의 그 말하기에 대한 또 재현 이런 것들이 뭔가 일종의 말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말해지는 것이고 또 뭔가 넋두리처럼 말하는 것이기도 한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표현이 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답변을 조금 서울제 여성영화제 네. 전 프로그래머이기도 하셨던 정미호재 프로그래머님께 누수와 침묵에 대한 의문은 배전 쌤이 프로그래머실 때 둘 다 셀렉트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수는 제가 프로그램 노트를 쓰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정확하게 기억을.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어쨌든 우리의 대화가 어떤 말할 수 없음에만 집중되지 않았으면 하는 좀 마음이 있고 특히 이제 그 침묵에 대한 의무는 이제 마릴린 고리스가 이제 후반에 만들었던 훨씬 다정한 이 영화가 대척점인 것 같아도 어쨌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적 차이를 굉장히 강조하고 여성들은 여성들만의 질서와 여성들만의 이제 언어와 여성들만의 연대를 이렇게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이제 생각에 이제 기반되어서 만들어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역사화해서 이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70년대 이후에 어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2세대 페미니즘 안에서의 어떤 하나의 굉장히 대표적인 어떤 생각에 기반해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쭉 얘기하려고 했었던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이제
그 어떤 이제 전략적인 본질화가 우리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 이제 불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아니면 임시적인 어떤 제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어떤 인식 가능성의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듯 그 어떤 것도 좀 절대화하지 않고 계속 그 비평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때그때 맥락에서 개입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순간에는 이것이 되게 페미니즘 언어지만 어떤 순간에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역사적 맥락에서. 그래서 이제 그 스피박도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초과 그런 것들 말하지만 동시에 이제 현실 사회에서 무언가를 해내는 거에 대해서 전혀 폐지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스피박의 서발턴이 말할 수 있는 거가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오해되는 어떤 유명한 여성학자의 글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사이의 맥락들을 계속 드러내고 그 자체를 문제화시키고 그렇게 만드는 구조들을 보여주는 방식들 그런 영화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좀 그걸 접근하는 방식들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실 침묵에 대한 말하기는 저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말씀 스피박 이야기를 해주셔서 어쨌든 이게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화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사실 이제 여성들의 말하기가 이렇게 넘쳐서 흘러나올 때도 있지만 뭐 어떤 때에는 넘쳐서 흘러나와서 그것들이 덜 들릴 때도 있고 혹은 이제 그 스피박이 이야기하는 뭐 이렇게 이거를 말은 하지만 그것들을 포착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것들이 없는 문제들 속에서 다시 이게 이렇게 묻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의도적인 말하기를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 혹은 의도적인 말하기를 통해서 목소리가 발화되고 또 들리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좀 맥락들을 계속해서 좀 들여다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네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건데 예전에 변영조 감독님이 낮은 목소리 1에서 1을 찍고 이제 뭐 2를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2를 찍게 되면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들과 영화적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영화적 스타일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양식적이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들이 재현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실감하고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재현되었으면 좋겠고 재현되어야 하는지를 카메라 앞에서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랬기 때문에 나를 찾아와서 나는 이 편을 찍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 편을 찍어달라라고 하면서 그 관계를 이제 영화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다큐멘터리 얘기를 하면 막 친해져야 되는지 막 혹은 막 거리를 두고 막 이렇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피사체가 그 안에서 영화나 매체의 힘에 대해서 인지하고 거기서 어떻게 이제 스스로 어떤 식으로 드러내고자 하는데 그거를 이제 변영조 감독이 영화적인 관계라고 표현한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게 이제 여성을 비롯한 어떤 뭐 서발턴 소수자의 언어를 이야기할 때는 뭐 표현되느냐 안 되느냐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100%는 아니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복잡한 그 구조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아까 먼저 들어주신 분이 계셔서 마이크를 네. 우리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아까 그 재집합에 대해서 정동 없음이란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뭔가 느껴지는 게 없다는 얘기신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그게 어쨌든 뭐 정동에 대해서 더 또 이렇게 많이 전문적인 연구자들은 또 다른 견해나 아니면 다양한 또 접근법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그냥 그때 배주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뭐 스테레오타입화나 전형적인 것에 과잉해서 느껴지는 이질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한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가 이제 그 보통 정동이라고 하면 어떤
상징적인 언어화로는 언어보다는 어떤 감흥, 근데 그 감흥이 좀 집단적이고 전형적인 어떤 것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언어화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주로 이제 이렇게 그 초점을 둬서 이해를 하고 이제 논의를 많이 상징적 언어화되지 않는다. 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중점을 두고 논의를 많이 하는데 이 영화는 말하자면 이제 그 전형을 과잉적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뭐 민속학자들이 접근하는 방식, 그래서 다 언어화되는 세네갈 제3세계 그다음에 제3세계 사람들이 저개발화돼 있는 것 이런 것으로 어떤 그밖에 감흥적인 느낌, 어떤 감흥적인 것이 없이 정말 이렇게 그 딱딱 정해진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의미로 제가 사용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두 분이 동시에 손을 들어주셨는데 먼저 마이크를 잡으셔서 뒤에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영화가 그 대상을 보여주는 방식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형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저는 트리니티의 영화, 그 니나의 영화를 처음 보게 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또 다른 영화를 제작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게 이제 일부 구간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방식, 그다음에 일부 그 민족들의 타악기 음악을 또 절붙이는 소리를 구간 반복해서 보여주는 방식, 그리고 인터뷰이의 목소리를 영화 초반에 한번 들려줬다가 그게 또 후반에 한번 들려지더라고요. 그런 방식과 여성들의 어떤 신체를 반복해서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방식과 또 인물들, 여성들의 얼굴을 또 몽타주 시퀀스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형식들이, 도드라지는 형식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형식들이 내용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이런 방식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조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영화에서 반복이 되냐라고 일단 먼저 질문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좀 사용되는 방식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반복되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녀의 이름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 트리니티 미나가 그러니까 기존의 베트남 여성의 전형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을 굳이 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피하지 않고 그 이미지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에서 굉장히 과감하게 그대로 사용을 하고, 물론 슬로우를 걸기도 하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이 들어가기도 하고 전통 음악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이미지들을 사용하는데 주저하거나 그걸 뭐 되게 비판적으로 해체하겠다라고 하는 야심 같은 것들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오히려 근데 그녀의 이름 베트남을 조금 더 이제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이제 이 영화에서 인터뷰어와 인터뷰이가 등장하고, 인터뷰이는 그러니까 그 베트남전이 한참 일어났던 그 당시에 베트남에 있었거나 그 직후에 이제 뭐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그러니까 그 해외로 이제 이민을 간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인터뷰는 다 재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믿고 싶어하는, 혹은 이제 아까 그 처음에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 스테레오타입 혹은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모습, 기대되는 어떤 세네갈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세네갈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이미지들, 그리고 베트남 여성들이라고 했을 때 기대되는 이미지들, 그 이미지들을 굳이 거부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가져오되 그 안에서 어떤 이제
저는 이제 그것들이 굉장히 정형화된 이미지를 과잉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오히려 이제 관객들이 여기에 어떤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것들에 이입을 하거나 혹은 이것들을 독해하기가 힘들어지게끔 만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트리니티 미나가 여기에서 세네갈의 이 사실은 이제 여기에다 다른 나레이션을 붙이면 이 이미지에다가 다른 나레이션을 붙이면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민족지 다큐멘터리의 형식일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볼 수 있는. 그런데 이 이미지에다가 이 나레이션을 다르게 하고 그리고 그 이미지에 어떠한 해설들을 붙이지 않음으로써 주석을 달지 않음으로써 그런 기존의 이제 민족지학에서 쓰던 방법론을 오히려 되게 좀 비판할 수 있는 혹은 그것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조금 덧붙일 그 전형들이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볼 때는 오히려 전형을 보고 있다기보다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세네갈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혹은 아프리카에 대한 거구나. 근데 이제 과잉이 되다 보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인식하게 되는 그런 효과들을 이제 영화들에 이제 약간 그렇게 말씀하신 여러분 말씀하신 반복이라든가 중간중간에 사운드를 넣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방법들을 사용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후 작품들에서도 좀 반복적으로 그런 이제 어쨌든 저는 계속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양식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이제 저는 약간 그게 어쨌든 본인은 베트남계 미국인 여성인데 아프리카 의 민족지적인 모습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또 베트남하고 얘기할 때는 조금 또 다른 가까이서 말하기가 조금 더 좀 잘 표현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렇게 위치가 좀 대상과의 위치가 좀 달라질 때는 좀 가까이서 말하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아니, 사실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그 황미호조 선생님 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돼서 저도 좀 추임새를 넣고 싶은 마음에 저도 모르게 좀 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좀 가장 인상적인 게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이 영화 이제를 트림미나의 영화를 이제 시청을 했지만 실제로 가까이서 말하기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카메라를 가까이 들이대지만 사실 저희가 들은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한두 마디 그리고 그 음악도 중간중간에 뭐 끊기게 사운드가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사실 트림미나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그 재현의 문제들을 좀 한편으로 느낄 수 있었지만 근데 이제 그 여성이나 혹은 이른바 제3세계 여성이나 아니면 어떤 그 뭐 굉장한 그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런 이제 트라우마를 재현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그 재현 가능성, 불가능성 문제가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자들의 그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주요한 연구 주제인 건 잘 알고 있는데 이제 한편으로 좀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넘어설 필요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고 이제 옆에 있는 박정현 선생님도 그렇고 오래도록 뭐 일본군 위안부나 또 미군 위안부 그리고 뭐 전쟁 미망인 뭐 하여튼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구술사 작업을 해왔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20년 전에 20년도 넘었죠. 20년 전에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 분들을 이제 인터뷰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받을 때만 해도 아주 엄격하게 들어야 한다. 묻지 말고 들어야 한다. 묻지 않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엄격한 원칙이었어요. 인터뷰의 원칙. 그런데 인터뷰를 거듭할수록 그리고 구술사를 거듭할수록 묻지 않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고 그리고
그 서발톤의 목소리가 그 사람에게 인터뷰이에게 있다라고 전제했던, 그러니까 그의 경험은 그 경험자의 고스란히 그 어딘가에 묻혀져 있을 거라고 전제해 왔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아까 그 낮은 목소리를 통해서 변영주 감독님의 이제 그 일화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것처럼 그런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혹은 그 인터뷰어가 어떤 질문을 하는 순간 그 어떤 역사적 경험이나 사실이나 서발톤의 목소리가 발화되고, 그랬을 때 어떤 역사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경험 속에 묻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인터뷰 과정 속에서 사실은 되게 그 순간적으로 발현되는 거 이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는 그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황미호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그런 위안부 이 재연과 관련해서 혹은 위안부 운동과 관련해서 이제 저도 약간 그 말씀 주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듣기, 묻기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얘기가 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AI 위안부 이름은 이제 바뀌었지만 AI 증언 컨텐츠 전시를 보러 갔다가 좀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좀 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 그리고 뭐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제가 어쨌든 얘는 기계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계 앞에서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답이 돌아오지 않는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 증언을 듣는 행위들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내가 그럼 정말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언어로 어떤 고민들을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또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또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이제 조금 많이 돼서 40분짜리 영화 가지고 1시간을 네, 떠들고 있는데요. 그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황미호조 프로그래머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인사 겸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아까 질문 답하면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세 편의 영화와 제가 얘기한 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좀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거는 최근에 제가 조금 가장 인상 깊게 지금 계속 읽고 있긴 하는데 좀 엉뚱하게 들리겠지만 개코 원숭이에 대한 연구인데요. 바바라 스머츠라는 이제 동물 인류학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자연에서 정말 방해하지 않고 자기가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것이 거기서 정글에서 자기가 있고 왜 있고 그 정글에 있는 개체들한테 너는 여기에 왜 왔고 인사를 하면서 왜 너를 예의를 차리지 않고 왜 드러내지 않느냐라는 거를 연구를 해가면서 이제 그 개코 원숭이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어가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이제 최대한 안 보이는 게 그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헤로의 책에서 보고 이제 그 바바라 스머츠의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어떤 것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계속 결국은 자신과의 관계와 나의 어떤 입장과 이렇게 나의 감흥에 대해서 계속 좀 질문하고 그것을 계속 드러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학에서는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런 자리가 사실은 쉽지 않은 자리인데, 영화를 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개콘 원숭이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강대 트랜스내셔널, 인문학 연구소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배주환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